그 다음에 당시 수메르 사회가 어떠했는지 그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점토판들이 나오는데, 점토판을 그 해독해 보니까 이미 수메르 시대의 그 신화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설화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에덴 동산과 거의 비슷한 설화가 그 수메르 신화에 있습니다. 낙원 설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로 알고 있는 그런 대홍수 신화도 그 수메르 신화에 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나 수메르 신화는 나중에 히브리 문화와 유대교에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유물은 우르쿠 시대의 그 이난나 여신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우루 시대로 와서는 이제 난나의 여신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각 도시 국가마다 자기 신전에서 모시는 신들이 이제 다 틀렸어요. 이 난나 여신 같은 경우는 이게 달의 여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성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음력을 쓰면서 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뜨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역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달이 뜨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달이 뜨는 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아, 우리는 보통 해가 뜨는 거를 시작으로 보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력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달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은 달이 뜨는 게 하루의 시작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음력 히브리어 그 역법을 써요. 거기도 그러면 달력을 이렇게, 우리 보통 양력의 밑에 음력 표시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달력이 있겠네요. 네, 그들은 히브리어 달력이 따로 있어요. 아, 같이 섞지 않고. 예. 네. 그다음에 우르의 이 난나 여신이, 이게 그 다음에는 각 지역, 각 시대별로 퍼져나가면서 지역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후대에 그리스에 와서는 이게 아프로디테 여신이 되고, 로마에 와서는 이제 이게 비너스 여신이 되는 거예요. 아,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로 수메르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뭐 근친상간이되거나 음란화되거나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수메르 신화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그 신들이 전부 가족 간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나고 막 강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시대상이 그랬어요. 시대상이 이제 어땠냐면 수메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농사가 풍작이 되게 비를 흠뻑 내려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 그들한테 비란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왜 떨어지냐를 그들은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건 하늘에 계신 신들이 땀을 흘리는 거다. 네. 네. 그래서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는 하늘에 계신 여신, 남신들이 뭔가 땀을 좀 많이 흘려주십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 땀을 가장 많이 흘리냐 하면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섹스를 할 적에 땀을 많이 흘리는 걸로 미루어 신들도 하늘에 계신 신들이 섹스를 하면은 이게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뭐냐면 하늘에
나대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면서 하늘에 계신 신들이 성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즉 신전에서 여사제하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하고 간의 어떤 사통의식 즉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식의 하나예요. 기우제 제사의 한 파트가 되는 거죠. 한 파트가.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늘에 있는 신들도 어떤 성적 행위를 통해서 비를 좀 내려주십사 하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신전에서 종교의식의 하나로 맥주를 빚었습니다. 그들이 맥주를 신전에서 빚은 이유는 맥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특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맥주를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황홀감을 느끼게 되니까 술이 취하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들이 우리한테 어떤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나중에는 아주 습관화 대량화되면서 국가 자체에서 매일 개인들한테 맥주를 일정량 이상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그 맥주의 그 걸쭉한 게 식사 대용으로 쓰일 정도로 아주 맥주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상을 통해서 이게 신화가 계속 내려오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아주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얘기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도 나오는 맞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맞아요. 아, 정확히 보시네. 그게 우루 근처에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10대가 지나서 노아가 탄생했는데 이 10대 기간에 사람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해서 의로운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물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그래요? 너무 다 말살시켜버려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나 줍니다. 네. 그 약속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이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 근데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또 10대가 지나서 아브라함이 탄생했는데 보니까 우루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또 부패와 악에 타락을 해서 그걸 그냥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번에 물을 쓰지 않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약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불을 써.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멸망하네. 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렇게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 무지개나 물로 인간을 벌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도. 예, 소돔과 고모라도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메르 당시가 이렇게 문란했다라는 그 배경,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으로 문란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란했던 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르도 그래요. 그래서 우르라는 도시가 나중에 흙으로 매몰돼서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발굴은 해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매몰돼요. 그게 이제 지금 뭐 그 기우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만연했던 이 뭐라 그럴까? 그렇죠. 난잡한 예, 어떤 그런 예. 문화가 바탕이 됐던 거네요. 예. 네. 나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거기는 항상 부패와 타락이 따라요. 그래서 인간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그거를 잘 제어한다거나 그 어떤 자정 능력으로 정화를 시킨다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한 물질 문명의 발달이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신부를 대부분 돈으로 샀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신부 경매시장이 열려. 그래서 그 신랑 후보자들이 와서 이제 경매에서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전에서 그 매춘이 만연을 했는데 당시의 매춘은 현대적인 의미의 그러한 그 화대를 받고 하는 매춘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냐면 처녀건 기혼 여건 간에 일생에 한 번은 신전에 가서 모르는 남자하고 관계를 맺고 받은 돈으로서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신전에 내놓고 신전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저런 개념은 오히려 지탄받는 풍습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바람직한 관습으로서 이렇게 높이 사줬던 거죠. 그러네요. 저런 풍습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그 여사제의 어떤 사통의식과 함께 어떤 신전 매춘의 저런 의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는 섹스가 공공연하게 그 만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패와 음란과 어떤 타락이 급증할 수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런 부패와 타락의 도시에서 건져가지고 순수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는 내가 얘기하는 저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그 상업 도시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시작이 되기 전까지 그때의 그 수메르 문명과 그 사회 사항을 한번 일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대교,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유대교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그 어떤 타락과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배경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메르 문명 자체가 워낙 난잡하고 그런 게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사이에서 나와 있어라 라는 말들이 저런 타락한 어떤 난잡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 있어라 이런 맞습니다. 말. 맞습니다. 유대교에서 거룩하다는 뜻은 지금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딱 그 뜻이에요. 떨어져 있으라. 군중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네가 따로 떨어져 있으라는 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래서 아브라함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 역할, 그러니까 뭐 시조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시조. 예.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럼 사실 이스라엘도 아까 같은 우루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우루 사람인 거잖아요. 우루 민족. 아니. 그렇지 틀린가요? 않죠. 예. 우르는 수메르 그 하단에 있었던 국제항구 도시고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이쪽은 가나안과 팔레스타인은 이쪽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근처 이란이니 이라크니 뭐 이런 쪽 아랍 세계하고 완전 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원래 같은 민족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아브라함이 유대교의 시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온 기독교의 시조이자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의 시조예요. 왜 이슬람의 시조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이스마엘이라고 그 원래 아브라함의 본초가 사라인데 사라가 오랫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사라의 몸종을
그 아브라함의 후실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이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둘째 아들인데 이삭이 그 유대교의 시조라 한다면 이스마엘은 그 이슬람의 시조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도 자기들의 최고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핏줄인 거네요. 맞아요. 이슬람과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종교가 세 개가 탄생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러니까 이게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예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원수지간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차츰차츰 알아나가도록 하고 일단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기 위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그 예. 이전의 세상, 예, 그걸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수메르 문명 시대라고 표현하는 예. 그 시기의 그 생활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뭐 그 이슬람 그 이런 것들은 다 역사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문자가 기록된 이후에는 그거는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궁금하네요. 왜 그런 그 한 핏줄이나 마찬가지인 예. 우리로 보면 우리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단일 민족인데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하여튼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 아주 흥미로운 과거 저희가 그냥 보통 4대 문명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들어봤는데 그 이전 시대의 어떤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신선하게 좀 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